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허희욱입니다. 저는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임철일 교수님을 모시고 교사교육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임철일 교수이고요. 미래교육혁신센터라는 것이 생겼는데 거기에 지금 소장을 맡고 있고 이번 오늘 인터뷰의 중심이 되는 아이에답 그 사업 수행기관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아이에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미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제가 듣기에 그 아이에답이 교사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흥미롭고 앞으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이에답 사업은 이제 제일 핵심이 그 AI를 또는 그 보다도 확대된 디지털 이와 관련된 역량들을 교사 그리고 예비 교원들 이런 사람들이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어떤 국가적인 사회의 여러 가지 기대를 받고 나타난 사업인데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일반 그 교사들의 그 교과 능력을 벗어나서 이런 AI와 디지털을 수업에 적절하게 통합 혹은 융합하는 그런 역량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이의 답이죠. 네. 무슨 뜻일까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아이의 답이라고 읽기까지도 좀 어려웠는데 네. 이것을 원래 기획했던 전임 기획 그 디자인 팀에서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답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이제 AI 에듀케이션을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얼라이언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AI 에듀케이션 서로 공유, 협조하는 얼라이언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시도한다는 뜻에서 Policy Lab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여러 기관들이 좀 협업을 해서 서로 이렇게 얼라이언스 하면서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그런 국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데요. 구체적으로 그 아이에답 사업 안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죠. 이게 지금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아주 빠르게 지금 거의 반년 이상 진행해 왔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교원들이 AI와 관련된 혹은 디지털 관련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이게 다 당연히 이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대가 높죠. 그래서 무엇을 교원들이 갖춰야 되느냐 그런 역량 체계 개발부터 일단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예비 교원과 현장 교원들에게 그러면 어떤 연수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심이 되고 나머지 또 여타의 세부 과제들이 있지만 대개 어떤 역량과 그다음에 어떻게 연수를 진행할 건지 그게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과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제를 실행하려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셨는지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보통 교원들이나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처음에 이건 혹시 컴퓨터 교육이나 뭐 정보 교사들이 주로 받아야 되는 교육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건 아니어서 물론 이제 컴퓨터 교육이나 정보 교육 교사들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국어, 뭐 영어, 사회, 과학, 수학 이런 선생님들이 AI를 어떻게 또는 미술이나 음악 체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당연히 컴퓨터 교육이나 정보 교육 교수님들과 교사들이 많은 중심 역할을 하시고 그러나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교과의 전문가들 뭐 영어 선생님이라든지 수학 선생님 일단 참여하셨고요. 또 매우 중요한 분들이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장학사, 장학관님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든다면 기업에서 에듀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에 있는 분들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지금 한 6개월 이상은 작업을 계속해 왔던 거죠. 와,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셨네요. 학계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그렇죠. 네, 관공서 뭐 다 참여하신 아주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22년을 보내면서 좀 좋은 성과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죠. 제일 이제 그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도대체 가르칠 거냐라는 질문을 처음에
당연히 다들 던졌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역량 체계를 마침 한국교원교육학회의 그 수많은 교수님들과 현장 교사들이 협업을 해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행동 지표라든지 평가 도구 개발하는 사업이 이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1번 과제가 일단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마침 이제 중등교육의 교사들을 위한 그런 컴퓨터 교육 학회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빠르게 교육 프로그램의 모형까지 개발해서 시범 사업까지 해주셨어요. 저는 이 짧은 기간에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조금 걱정했는데 너무 잘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침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련된 기관들에서도 좀 자신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사범대학의 예비교사들 혹은 교대의 그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만들었어요. 예컨대 수학교육에서 어떻게 AI를 포함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워크숍 형태로 만들었죠.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 샘플이 되어서 이제 내년도에는 영어, 과학 이런 교과 수업에 어떻게 AI를 통합할 건지 그런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과제도 성공적이었지만 대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우리가 핵심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짧은 6개월이었는데 정말 많은 중요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23년 또 하는 거죠? 네, 23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소개해 주세요. 네. 23년도는 이제 이 사업을 처음 디자인을 할 때 적어도 4년, 때에 따라서는 5년까지 갈 수 있는 장기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일종의 기초, 파운데이션에 해당되는 그런 활동을 했다면 그것을 당연히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과제들의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역별로 이게 5가지 권역으로 우리 전국을 나눌 수가 있어요. 수도권, 뭐 경상, 호남. 그래서 권역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혹은 예비교원들의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걱정했던 것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1년간 작업을 해보면 이게 확산이 되겠다. 이제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지금 전국 교원이 한 4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조금 이제 한 뭐 5, 6만 하고 이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 더 많은 교육을 제공을 해서 한 3년 이내에 모든 교원들이 유사한 종류의 연수를 받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주로 권역별로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아주 큽니다. 금년도에 정말 많이 확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정말 이 사업의 가장 최종 목표가 뭘까요? 그 목표 지점, 네. 그게 무엇인지 네. 좀 말씀해 주시고 아주. 그걸 위해서 어떤 전략과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당연히 모든 교과의 교사들이 AI나 디지털과 관련된 도구들을 자기 수업에 잘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 만만한 과제가 아니죠. AI나 디지털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하는 교사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준비했고 금년에 이제 권역별로 하지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원래 이 사업을 설계한 분의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조 체계를 이루어야 된다. 시도교육청 장학사님, 학교 현장의 교사, 대학 교수님들, 또 기업의 어떤 관련된 교육 전문가 그룹이 계속해서 협업을 해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예비교원과 교사들의 그런 AI와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노력만 가지고 전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협업 체계를 잘 이룩해서 물론 이제 허점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 노력해서 만나서 서로 어떤 단점들을 찾다 보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나라의 이른바 K-에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하고 있지만 교육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거시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저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 성공이 다른 나라들, 개발도상국가 혹은 이미 선진국가도 아마 이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한번 주목해서 우리가 할 만합니다.
네, 정말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나라 교육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미래교육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미래교육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더불어서 요즘 금방 말씀하신 이 사업도 연결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이런 아주 첨단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건데 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와 관련돼서 뭐 원론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인터뷰하는 시점에 이제 너무 많이 최근에 언급되는 게 GPT 챗이라고 하는 네. 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교육적인 가능성을 지금 당장 뭐 영어 선생님이나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시도하고 있어요. 저 오늘도 지금 그 유사한 사례를 보고 왔는데 영어 뭐 관련된 지문을 만드는데 GPT 챗을 이용하니까 훨씬 더 영어 교사가 만드는 것보다 훌륭한 문항을 만들 수 있다. 아주 저는 그 GPT 챗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는 당연히 이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실력이 아닌 것인데 불구하고 실력인 것처럼 이렇게 표절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관련돼서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따라오니까 교육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해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교육 관련돼서는 지금 뭐 K-에듀가 제가 언뜻 생각해도 국방 수준과 비슷하게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1, 2, 3위권을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 미래교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노력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다면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이제는 교육을 이제 제공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미래교육에 우리 한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계신 임철일 교수님을 모시고 교사교육, 아이의 답 사업, 그리고 미래교육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